안녕하세요, 갈티입니다.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찍네요. 제가 지난 공지를 한번 적은 적이 있는데요, 어쩌다가 일을 하다 보니까 엄지손가락, 그러니까 엄지손가락 움직일 수 있는 인대가 끊어지는 바람에, 물론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이렇게 끊어졌는데, 저는 뭐 인대 요거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수술도 하고 재활 기간이 꽤 많이 길어진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열흘 정도 입원을 하고 퇴원을 해갖고 왔더니 엉망이네요. 정말 엉망이네요. 물론 뭐 동물들을 사육하다 보니까 제가 입원을 하는 기간 동안 부모님이 와서 잠시 밥을 주고 했는데, 그래도 얘들이 관리가 조금 부실하게 되어버렸네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짐승을 키우는 사람, 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아프면 안 된다. 니만 아픈 게 아니고 니가 아픔으로 해서 그 동물들도 피해를 보니까 그럴 바에 동물들을 다 처분하거나 키우지 말라고 하고 그런 조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병원에 누우면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희 집에 그레이하운드가 2마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진돗개 2마리, 그레이하운드 2마리. 근데 진돗개 2마리는 부모님이 밥을 주니까 열심히 먹더래요. 배신감이 들 정도로 열심히 먹더래요. 반면에 그레이하운드 2마리가 사람들 말하죠, 피골이 상접해 있다고. 정말 뼈다구만 남아 있더라고요. 그 녀석들은 제가 우유를 타서 먹이고 이래서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분양을 받아갖고 키우다 보니까 정이 많이 들었는가 봐요. 뭐 남의 손을 안 타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말랐는데, 어쨌건 뭐 저뿐만 아니라 농장을 하시는 분들 몸은 절대 다치시면 안 돼요. 본인 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네, 오늘은 이렇게 꽁사육장에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가끔씩 보면 까투리가 저 등이 많이 파인 녀석이 많아요. 보시면 밑에 다 숨었는데 등이 굉장히 많이 파였어. 나름대로 1대4의 비율을 맞췄는데 교과서적으로는 1대4가 가장 유정란이 가장 생산이 잘 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제가 키워보니까 유정란은 뭐 한 1대6, 1대7 정도 해도 충분히 유정란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장기 수를 좀 더 줄일 생각입니다. 장기가 많으면 오히려 무정란이 나올 확률이 많아요. 왜냐면요, 까투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심심하면 올라타고 등이 다 까지고 머리 뒷목이 다 까집니다, 닭처럼. 그렇다 보니까 얘들이 알을 낳아야 되는데 알을 안 낳는 경우도 있고, 알을 낳더라도 무정란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 계획상 내년에는 한 1대6이나 1대7 비율로 장기와 까투리 비율을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어저께 제가 와서 집에서 키우던 거 있죠, 부화한 꺼멍이, 제 생각에도 한 달 반 정도 키운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형태가 나왔으니까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여기 있죠, 여기하고 여기서 키웠어요, 어느 클 동안. 근데 조금 크다 보니까 좀 좁아서 이렇게 내놨는데, 와, 웬걸 쟤들 장기하고 다 안경 씌웠잖아요. 씌운 거에 의미가 없어요. 가서 새끼들 다 쪼아 죽었어요. 9마리를 다 쪼아 죽였어요. 보니까 다른 데 상처는 아니고 뭐 그냥 뒤통수가 뼈가 드러날 만큼 다 상처를 입어서 다 죽였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합사에 관련된 자료를 한번 찾아보려고 정말 애를 썼는데,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합사에 관련된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지금 고민입니다. 지금 내놓기는 얘들이, 지금 밖에 있는 성조들이 너무 까탈스럽게 공격을 하다 보니까 내놓기도 그렇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저는 요 방법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장기도 공격을 하지만, 저기 보이는 까투리 있죠, 까투리. 얘들, 이 녀석들, 정말 순진해 보이는 이 녀석들도, 꺼벙이, 좀 어린 꺼벙이는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란은 어느 정도 얻었고, 분양도 했고, 이러니까, 종란의 신경을 좀 줄이고, 물론 종란 나오면 구하는 저는 계속해요. 알 낳을 때까지 계속 하지만은, 유정란에 대한 미련을 좀 버리고, 이 까투리 있죠, 까투리도 꽁 안경을 다 씌워버릴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안경을 다 씌워버리면 그래도 시야가 확 줄어드니까 공격성이 조금 낮아지겠죠. 저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오늘은 인터넷에 주문을 했어요. 제가 꽁 안경 꺼벙이용, 그럼 100일 되었을 때 쓰는 거, 150일 되었을 때 쓰는 거, 성조가 됐을 때 쓰는 거, 그 크기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주문을 좀 했습니다. 일단은 요 큰 녀석들은 제일 큰 걸 쓸 거고, 꺼벙이, 작은 꺼벙이 있죠. 제가 방사한다는 그 녀석들도 가능하면 씌우는 쪽으로, 전체적으로 다 씌우는 쪽으로, 서로 안 부딪히게, 서로 얼굴을 안 보면 안 싸우겠죠.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로 기분이 나쁘더라도 서로 안 보면 마음이 풀리듯이 시야를 최대한 가릴 생각으로 이렇게 주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효과가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 기대와 달리 공격성이 그대로 나타난다 그러면 그대로 이 사육장 안에 있죠. 꽁 사육장 안에 조금 더 크게, 비닐하우스 형태로 조금 더 크게, 좀 절반 정도로 해서 꺼벙이 전용 사육장을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제가 직장을, 지금은 다쳐서 직장을 못 가지만 좀 일이 많아져요. 그래서 제가 좀 귀찮은 걸 좀 싫어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제발 안 갔으면 하는 생각에, 일단은 꽁 안경 주문해서 오는 대로 씌워 보겠습니다. 씌우고 나서 여기하고 여기 있는 꺼벙이들을 방사를 해볼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2, 3일 지켜보고, 그래도 공격성이 드러나서 죽는 녀석이 나오면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죠. 공사 안에 작은 공사를 만들어서 꺼벙이 전용 만들어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오늘 오랜만에 왔는데 다들 상태가 안 좋아요. 까투리는 물론 저 장기에서 상처가 많이 난 거 있고, 그렇다고 장기 이 녀석들도 딱히 상태가 좋아 보이지는 않네요. 한동안 비가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장마철이라서. 그러니까 바닥도 전체적으로 좀 꿉꿉해요. 이렇게 꿉꿉하면 안 돼요. 항상 요런 정도, 마른 정도 있죠. 요렇게 마른 정도, 요렇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한쪽에 비가 조금씩 새어 들어왔는가 봐요. 그래, 요쪽이 지대가 좀 높다 보니까 밑에 물이 많이 스며들다 보니까 땅이 좀 축축해요. 요렇게 꽁사를 관리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손을 다쳐서 아무것도 못하지만, 제 계획은 재활을 하면서 그 있잖아요, 그 정미소에 가면 왕겨 혹은 조금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톱밥이죠. 그거를 사서 전체적으로 쫙 다 이렇게 뿌려줄 생각입니다. 그러면 얘들이 조금 더 털이든 관리하기가 좀 더 편할 거고, 얘들도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바닥이 계속 축축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병이 와요. 병이 옵니다. 요렇게 지속되면. 그러니까 혹시나 꽁을 키우시는 분들, 꽁뿐만 아니라 기러기, 닭도 마찬가지예요. 바닥은 무조건 뽀송뽀송해야 됩니다. 뽀송뽀송하고 습기가 있었으면 안 됩니다.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꽁 안경이 오면 바로 전체적으로 다 안경을 씌워서 방사를 해보고, 그거를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합사가 뭐가 중요하냐라고 그냥 키워서 그냥 풀면 되지라고 하는데, 정말 가슴 아파요. 왜 가슴이 아프냐? 다 키워서 죽습니다.
다 키워놓은 것을 순식간에 잃습니다. 저도 어제 풀어놓고 한나절 한 5-6시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일하고 밭에 둘러보고 일한다고 둘러보고 일하고 오니까 다 죽어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키웠는데 꺼벙이 알을 종란을 받아서 부화를 해갖고 1주령, 2주령, 3주령, 4주령 막 이렇게 쭉쭉 키워갖고 어느 정도 키웠는데, 거진 2달 가까이 키운 녀석들을 순식간에 잃어버리니까 좀 허무하더라고요, 어제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법이 좀 괜찮으면 여러분들도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합사, 닭이든 꽁이든 기러기든 합사할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거 꼭 명심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오늘도 즐겁고 힘찬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갈티였습니다.